자,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헌재 판단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의 탄핵이라는 두 글자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이 물어야 되기 때문에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이나 이런 것이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알지도 못하면서 잘난 체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귀싸대기를 3개 얻어맞은 셈입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도 경고합니다. 탄핵으로 나가는 것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게요. 이미 헌재 결정으로 탄핵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적으로 검찰의 밥그릇과 수사권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꼼수 시행령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고. 네, 3명의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한동훈 장관 법사위 출석 전에 본인과 관련해서 탄핵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탄핵이란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기분에 따라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 같은 법의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았습니까? 탄핵에는 각하 결정이 없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네, 글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한동훈 장관은 이 탄핵이라는 단어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의 기분에 따라서 하는 말이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발의하시오. 나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히 탄핵에 대해서 응하겠습니다. 한 장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법사위에 몸담고 계시는 우리 조정원 의원께서 한 말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탄핵이란 단어가 진짜 정치에서는 핵폭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탄핵이란 단어가 이제 일면 탑 뉴스가 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워낙 흔하게 이상민 장관 탄핵, 이번에 한동훈 장관 탄핵, 자꾸 탄핵을 하다 보니까 의미가 너무 퇴색된 것 같고 과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서 그것이 각하된 것이 탄핵의 사유라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낸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각하된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하지 않았어야 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으신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는 우리 국민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헌법적 권리가 침해받았을 경우 침해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전원합의 등을 통해서 그렇다, 안 그렇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헌법 서비스를 하는 공간이거든요. 네. 한동훈 장관도 그런 요청을 했고 일부는 인정을 받고 위법사항을 인정을 받고 일부는 각하된 건데 너는 항상 100점만 받아야 되는데 99점을 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학생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오히려 이건 열등감의 표현, 열등감의 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예. 정치를 그렇게 극단으로 하지 마시고 한동훈 장관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헌법재판소에서 법무부가 권한쟁의를 할 자격이 없다고 했는지 이거에 대한 논쟁,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권이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 입법적 권리라고 한 그거에 대해서 논쟁을 한번 해보는 것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걸 갖고 드디어 한 건 잡았다. 드디어 한동훈 공격할 한 건 잡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맹렬하게 가장 극단적인 탄핵이란 단어를 써버리니까 이 또한 정쟁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생각됩니다. 근데 장채건님 어떻습니까? 이 탄핵이라는 것은 장관의 탄핵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 한동훈 장관이 무언가 헌법을 위반했거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이 가능한 것인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없죠. 근데 왜 탄핵 없습니다.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까?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신청했다는 것 그리고 그 권한쟁의가 기각됐다는 게 탄핵 사유라면요. 지금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헌법재판소에 올려놨잖아요. 만에 하나 이상민 장관 탄핵안이 기각되면 같은 논리로 민주당 의원 전부 다 그럼 옷 벗어야 되고 배지 떼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할 분들도 아니고 사과라도 하겠습니까? 그때 가면 또 헌재의 판단이 아쉽다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재를 비난하실 분들인 거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많이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어떤 정치권에서 이뤄지는 문제를 예. 사법부로 가져가거나 헌재로 가져가는 것 최소한으로 지양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예. 이 쟁의 자체에 있어서 기각 판정이 나오거나 또는 이 쟁의를 요청한 쪽에서 원하는 판정이 안 나왔다고 해서 옷을 벗어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하려면 네. 장관 탄핵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안 헌재에서 결과 나오고 그 반대급부에 대해서 그 정도에 준하는 정치적 책임을 질 각오와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거부터 물어야 되고요. 예. 이 시행령 개정이 불법이다? 아니라니까요. 이게 불법이면 통과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입법부의 권한이 아무리 막강하고 상권 분립이다 뭐다 해도요. 우리나라가 국회의원들로만 운영되는 나라는 절대 아닙니다. 행정부가 적법한 절차에서 시행령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네.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법 98조 2항에 의거해서 상임위를 통해서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시면 돼요. 그러한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되는 것이지 사안 하나하나마다 탄핵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거 이게 누군가에게는 또 많은 국민들께는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는 단어인데 이 역사적 아픔을 자꾸 후법하면서 너무 가볍게 쓰이는 것은 아닌가. 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민주당도 언젠가는 또 이 국정을 운영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여당이 또 될 수 다수당의 있다. 위치가 예.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일인데 알겠습니다. 이 탄핵이라는 무거운 이야기를 자꾸 가볍게 꺼내는 게 우리 정치 전체에 결코 건강한 역할을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양 변호사. 예. 뭐 아까 얘기를 잠깐 하시긴 했지만 단순하게 기각이 됐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낸 것 같지는 않고요. 뭐 탄핵에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떠나서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그런 거죠. 지금 헌법재판소 이번 결정은 권한쟁의거든요. 어느 쪽에서 이걸 과연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에 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국회에서 이 법을 만드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은 시행령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고치려면 뭐 법을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사실 이걸로 이제 수사를 만약에 시작하게 되면 그 법을 가지고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대법원에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절차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기각됐다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법사위가 오후 늦은 시간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전 상황에서 있었던 좀 주요 내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동훈 장관 탄핵 논란까지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좀 다뤄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